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7월 2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가 원수의 자격 또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을 남의 나라 자식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청해부대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남 얘기하듯 하고 있죠. 아니, 이게 지금 남 얘기입니까? 군 통수권자면 자기 부하 군인들입니다. 부하 군인들을 군 지도부가, 즉 대통령 포함해서 군 지도부가 완전히 방치한 것이죠. 이것은 이번 사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이것은 덮을 수 없는 중과실입니다.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를 이런 코로나 위험에 빠뜨려 놓고 정말 죄송하다, 몇 번이나 그들의 부모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고개 숙여도 모자를 판에 완전히 남 얘기하듯이 왜 안이하게 대처했어, 국민들이 보기에 좀 많이 부족했더라, 완전히 남 얘기하듯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하네요.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 파병 군 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 또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4월부터 군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3달이 넘도록 방치해 놓습니까? 완전히 해외에 그 2억 만리에 정말 우리 해군 최정예 부대를 보내놓고 완전히 나몰라라 한 것이죠. 국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과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하태경, 한기호 이런 의원들이 서욱 국방장관에게 백신 접종, 해외에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번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다 계획이 있고 접종 다 빠짐없이 할 것이다 말은 잘했죠. 그러나 지금 몇 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문무대왕함 장병 301명 가운데 현재까지 총 24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82.1%입니다. 자, 확진자 중에는 이 문무대왕함 함장과 부함장도 포함되어 있고 장교 30여 명 중에 총 19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301명 중에 247명 빼고 나머지 지금 50명이 음성인데, 이들도 아직까지는 음성이지만 여기서 또 얼마나 확진자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죠. 자, 이렇게 군 통수권자가 마치 남일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국방부와 질병청은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데요. 자, 우선은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까 국방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서 서욱 국방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문제는 사과는 하는데 뒤에서는 지금 계속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국방부가 이런 이유로 백신 예방접종이 불가능했다라고 입장을 내놓자 여기에 지금 질병청이 반박을 하고 또 국방부가 재반박을 하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초 국방부는 이 청해 부대가 지난 2월에 출항했기 때문에 백신이 그 이후에 들어와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변명을 내놨죠.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보냈어야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프리카 현지에서 예방접종을 했다가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가 문무대왕함에는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의 이런 해명 모두 변명일 뿐입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염려되면 백신 보낼 때 의료진 같이 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화이자 보관 문제 때문에 못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 5월부터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는 냉장, 즉 약 2도에서 5도 사이에 냉장 보관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럼 5월 달에라도 보냈어야죠. 벌써 2달 전 일입니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화이자 외에도 모더나 백신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왜 안 보냈습니까? 지금 몇 달 동안 완전히 손 놓고 있었으면서 어떤 것으로도 변명 안 됩니다. 자, 국방부 또 어떤 변명을 내놨냐면 질병청에 물어보니까 제약사와의 계약서에 계약 조건이 되어 있기를 한번 국내에 들여온 백신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안 보낸 거다. 자, 이에 대해서 질병청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 어제 19일 오후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 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방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 국방부와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정은경 청장 계속해서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백신 접종이 안 된 것은 국방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또 해외 파병 부대로 백신을 보낼 수 있느냐라는 기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인데, 자,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또 재반박을 합니다. 자, 어제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2021년 2, 3월 해외 파병부대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련해서 구두로 협의한 바 있다. 다만 청해부대, 그러니까 콕 집어서 청해부대 파병 장병들에 대한 예방접종, 그러니까 특정해서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국방부는 협의 결과 해외 파병 중인 인원 중에 주둔국, 유엔에서 접종을 제의한 경우에는 개인 동의하에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백신 해외 이송이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 굉장히 구구절절, 그냥 이거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렵고 귀찮은 일이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이 결론입니다. 지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국방부나 질병청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 코로나를 전시 상황에 많이 비유해서 표현을 해왔는데, 만약에 전시 상황이었다면 그야말로 이 국가 지도부가, 군 지도부가 서로 니 탓 공방을 벌이다가 우리 군인들만 죽어나가는 꼴이죠. 참 우리 군인들 불쌍합니다.
감사합니다.